이번 영상은 지난 4월 부크에서 착용한 원피스의 에이스 코스튬 제작기입니다. 옷을 만들려면 일단 원단부터 구매를 해야겠죠? 원단은 진시장에서 미리 끊어두었고요. 코스프레용 원단은 주로 색상이 다양하고 저렴한 TC 종류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일상복 원단과는 다르게 코스프레 원단은 패턴이나 색상 같은 걸 좀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원단의 선택폭이 훨씬 다양한 것 같아요. 원단 가게에서 기웃거리고 있으면 사장님들이 뭐 만들 거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뭔가 코스프레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하면 대충 모델복 만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그 애니메이션인가 뭔가 하는 그거냐고 하시면서 알아서 원단을 추천을 해주세요. 원단은 한마 90cm가 기본 단위고요. 웬만하면 반마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130cm짜리 긴 코트를 만들어야 해서 검정색 TR 4마, 나머지 컬러 원단은 각각 반마씩 구매를 했습니다. 패턴 작업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제일 기본이 되는 패턴 하나를 잡아놓고 거기서 각 의상에 맞춰서 변형을 하는데요. 어깨너비나 가슴둘레, 허리둘레, 소매를 이 정도 잡았을 때 핏이 제일 예쁘다 하고 제 몸에 맞춰서 미리 만들어둔 기본 패턴에서 그때그때 약간씩 수정을 하며 패턴을 그립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패턴 쇼핑몰은 패턴사 부부닷컴이라는 곳이에요. 타오바오에 이미 에이스 코트들이 많은데 왜 굳이 만들기를 택했냐면 제 마음에 완벽하게 쏙 드는 옷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코트 길이가 좀 아쉽거나 아래쪽으로 퍼지는 라인이 빈약하거나 불꽃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앞쪽 긴 라인의 디테일이 날렵하지 못하다거나 하는 이유로 판매되는 모든 옷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내 영원한 본진의 영원한 최애 코스프레인데 사랑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웬만하면 코스프레 옷은 사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원단 값에서 이미 코트 가격을 훨씬 초과했고요. 제작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시간을 생각하면 아무리 따져봐도 사는 쪽이 훨씬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정을 담아 내 손으로 만들어서 하는 코스프레는 또 나름의 낭만이 있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에이스의 알라바스타 코트는 사막 한가운데서 휘날리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판매되는 코트들의 폭보다 훨씬 넓게 잡았어요. 바다에 갔을 때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었는데 그때 코트가 너무 멋있게 펄럭거리더라고요. 아주 만족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본 미싱 작업인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이런 칙칙한 검정색이나 네이비, 단색의 재미없는 원단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늘 빨리 감게 하거나 좀 짧게 넘기는 편이에요. 저는 남자 캐릭터 위주로 코스프레를 하고 그러다 보니 코스프레 옷 제작기 하면 생각하실 수 있는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맛이 좀 없어서 제작기를 굳이 따로 빼서 올리기가 좀 애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코트의 깃부터 이어지는 앞단 부분을 5cm 정도로 잡았던 것 같아요.
이런 배색 부분의 양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 완성되는 옷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런 디테일을 조금 볼드하게 잡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옷이 좀 화려한 편인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 언니 옷 만들지 마. 어이구 언니 옷 만들지 마. 아유, 진짜, 진짜, 진짜. 아이고. 언니? 언니? 아이고 세상. 아이고 세상에. 응?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응? 응? 미미 공주? 공주. 아니야, 미미 공주.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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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휴. 이제 에이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불꽃 문양을 그려볼게요. 빨간색 레자 원단은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진시장에서 파는 의류용 레자 원단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렴하게 의료용이 아닌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조금 뻣뻣한 대신에 만들기는 좀 수월하더라고요. 레자는 올풀림이 없기 때문에 라인 맞춰서 깔끔하게 자르면 따로 마감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믹싱질이 가능해요. 그래서 코스프레 옷을 만들 때 디테일을 레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트의 불꽃과 소매 불꽃까지 해서 한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에이스 코트를 직접 만들겠다고 다짐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앞단의 비율 때문인데요. 이 부분의 너비나 선으로 나누어지는 디테일의 폭과 굵기가 정말 제 마음에 쏙 들게 만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런 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옷의 전체적인 무드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mm도 되지 않는 저 얇은 끈을 이제 앞뒤로 다 일일이 하나씩 박아줬습니다. 이제 잘라둔 불꽃 문양의 레자를 검정색 코트 원단에 붙일 차례인데요. 레자가 제대로 고정이 안 되면 우글우글 올 수 있으니까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서 박아줍니다. 이리저리 원단을 움직여가며 미싱질을 해주는데요. 이때 노루발을 레자형 노루발로 바꿔 사용해주세요. 레자형 노루발은 바닥이 매끈해서 레자를 다룰 때도 밀림이 훨씬 덜하거든요. 각 쓰임새마다 노루발이 다 따로 있어요. 인생은 템빨이란 말이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옷 각각의 밑작업이 끝났으면 이걸 전부 하나로 합쳐주기만 하면 끝! 참 쉽죠?
중국에서 가발을 구매할 때 이렇게 앞머리 쪽에 레이스 프론트로 된 가발을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보통 헤어라인이 좀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머리는 헤어라인도 좀 되게 자연스럽게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레이스 프론트 가발을 좀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아이고. 이건 많이들 추천하시는 리프팅 테이프라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신발.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신발을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 신발을 구매하고 거기에 더 씌울 원단과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도저히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만듦새도 제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굽과 신발 본체라고 하나요? 안쪽으로 띠 같은 거를 넣어서 아주 깔끔하게 마감새를 처리하셨어요. 하나 아쉬운 건 여기 보면은 박음선을 흰색으로 하셔서 겉으로 흰색 박음선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색칠을 해서 수선을 조금 해야겠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오렌지색 카우보이 모자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가격이 저렴한 만큼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가발을 쓰게 되면은 머리 둘레가 평소의 머리 둘레 대비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자를 썼을 때 머리 위에 모자가 이렇게 얹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폭 씌워지는 듯한 느낌이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모자를 분해를 해서 제가 패턴을 딴 다음에 그걸로 좀 큰 모자, 조금 더 에이스 같은 모자를 만들려고 패턴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중국에 펠트지도 팔더라고요. 두께도 다양하고 색상도 엄청 다양한데 그중에 주황색이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색상이 제가 생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오렌지색이 아니어서 이 컬러는 못 쓸 것 같고 색깔이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엄청 쨍하거든요. 형광빛이 도는 오렌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중국에서 펠트지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 선택한 색상은 오렌지였던 것 같은데 쉽게에서 이걸 받아보시고는 샘플 컬러랑 컬러가 좀 다르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냥 저는 뭐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해서 그냥 실제로 받았어도 좀 다르구나 정도로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쉽게에서 그걸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이 색상을 선택할 거냐라고까지 여쭤보는 과정을 거쳐주셔서 좀 감동한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제작한 에이스의 소품들 언박싱을 해볼게요. 어떻게 뜯는 거지? 모자에 달리는 건가 봐요. 귀여워! 나무야. 나무예요. 진짜 귀엽다. 미친.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쁘다.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역시 전문가 선생님들의 솜씨. 제가 만들면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 것 같은데 아주 입체적으로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다고.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어떡해. 너무 예쁘다. 이거는 미친. 어떡해. 너무 예뻐. 어떡하면 좋아. 너무 예쁘다. 업체 주의사항에도 있었지만 이 팔찌가 성인 남성의 손목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크다고 하던데 정말 큽니다. 팔찌는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착용하는 겁니다.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해야 돼? 아하, 벨트.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런 엄청난 퀄리티의 소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예전에도 몇 번이나 에이스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서 혼자서 꼼지락꼼지락 거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차마 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이제 쉽게의 도움을 받아 이걸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재밌고 그러네요. 목걸이까지 너무 예뻐. 제작한 아이템들 중 특히 모자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하나하나 분해해보면 패턴이 굉장히 단순해서 늘려 그리시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에서 산 오렌지색 펠트지가 굉장히 쨍한 색감이라 한국에서 펠트지를 새로 샀습니다. 색이랑 다 진짜 예쁜데 좀 비싸더라고요. 펠트지를 선택한 이유는 끝부분 마감이 따로 필요가 없어서예요. 오버로크 같은 걸 하지 않고도 가위질만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간단한 소품 만들기에 좋은 소재입니다. 아이고, 언니도 언니의 할 일이 있지, 어? 미미만 맨날 안고 있어요. 응? 야, 아이고, 미미 말이 다 맞네. 모자에는 일반 심지보다 두꺼운 심지가 들어가요. 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고요. 모자챙 전체에 심지를 붙여준 다음 각각의 조각들을 글루건으로 깔끔하게 연결시켜주면 완성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모자가 너무 크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거 만들고 조금 작은 버전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머플러.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준 다음 끝부분을 마감하면 끝인데요. 이때에도 마라바퀴 노루발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끝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해줍니다. 다리 부분에 벨트와 가방도 만들어줄게요. 코스프레를 하다 보면 이런 디자인의 벨트와 가방을 굉장히 자주 만들게 되거든요. 제가 플레이보의 우노 옷을 만들 때 진짜 벨트와 가방을 많이 만들었어가지고 궁금하시면 그 제작비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망의 칼 제작을 시작할게요. 도면을 그리고 그걸 옮긴 다음 칼로 모서리를 깎고 갈아서 2D를 3D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처음 그린 도면이 좀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총 길이를 한 40cm 정도로 잡고 새로 만들었어요. 기본이 되는 재료는 아이소핑크고요. 보통 소품 제작엔 에바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맨 처음 소품을 만들 때 아이소핑크를 사용해서 그런가 그냥 이게 편하더라고요. 사포로 갈아서 매끈하게 다듬은 다음 에바를 사용해서 장식을 붙여줍니다.
에바는 말랑말랑한 스폰지 같은 재질인데요. 이것도 소품 만들 때 엄청 자주 쓰이는 재료예요. 원래라면 아이소핑크가 녹기 때문에 글루건을 쓰면 안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 대충 합니다. 아이소핑크 10T를 여러 겹 이어붙여 만든 거라 이음새 부분에 틈이 생기는데요. 퍼티로 그 틈을 채워줄게요. 이 작업을 꼼꼼하게 할수록 이음새가 자연스럽게 매끈해져서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또 대충 했습니다. 끝나면 이런 모습인데요. 자연 건조되길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드라이기로 대강 말리고 울퉁불퉁한 부분을 사포로 갈아줄게요. 이 작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젯소칠을 해줍니다. 그냥 아이소핑크와 에바에는 색 그립히기가 어려워요. 스프레이도 잘 안 먹고 아크릴 물감도 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젯소를 칠해서 겉을 한번 코팅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젯소를 총 3번 도톰하게 칠해주었습니다. 아크릴 물감을 사러 왔습니다. 그린 컬러와 브라운 컬러가 필요해서 구입을 했는데 아니 요즘 아크릴 물감이 하나에 3,800원씩 하더라고요. 한창 코스프레를 많이 하던 시절에 한 2,000원대 중반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비싸서 막 사진 못하고 대충 2개 주워와서 색을 조합해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젯소 작업이 끝난 상태의 칼에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입혀줍니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에 있는 소품을 현실로 구현하는 작업이다 보니 단색으로 칠하면 너무 가짜 같아 보이거든요. 짙은 색으로 약간 러프하게 질감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현실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그리기 어려운 부분은 대강 매직으로 그려줄게요. 네, 너무 촘촘하죠?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고 시작했으면 되는 걸 급하다고 빨리 하다가 일을 2번 했네요. 완성입니다. 디테일을 살리고 싶어서 손잡이 부분에는 은색 찡을 붙여줬어요. 진짜 웬만한 재질은 록타이트로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곳으로 길을 내주고 작은 찡들을 하나하나 다 접착제로 고정시켜줬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런 꼼수들로 소품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려 금요일 저녁, 다음 날인 토요일에 행사거든요. 전날 저녁 오후 11시에 완성을 했습니다. 시간이 뒤죽박죽인데 가장 마지막으로 완성한 게 칼이고요. 다른 소품들도 시간에 쫓기긴 했지만 영상은 그보다 앞서 찍은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에이스 가방도 아니 중국에 파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크기도 모양도 패턴도 진짜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제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가방에 무늬 작업을 하는 중인데요. 열전사 필름이라는 걸 사용해서 티셔츠에 로고를 전사하듯이 무늬를 열로 붙여줬어요. 팔찌에도 사연이 있는데 중국에서 온 팔찌가 너무 커서 한국에서 대체할 만한 우드링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너무 작아서 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으로 가르고 자석을 끼우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채색 작업을 했습니다. 신발에 흰색 실들을 검정색으로 색칠을 해주고, 아니 원단이 검정색인데 왜 흰색 실로 박아놓은 걸까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중국에서 받은 벨트가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이거 케이스라고 하나요? 저 버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칼로 다 분리가 되더라고요. 같은 사이즈의 포맥스 판을 만들고 흰색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질감이 없도록 해줍니다. 아까 떼어놓은 부속들을 다 이어 붙여주면 완성! 바쁘다 바빠. 다음은 가발 세팅을 해볼게요. 코스프레를 하게 되면 참 여러가지 잡기술들이 늘어납니다. 가발은 사람 머리와는 조금 다르게 일단 열을 주고 열이 식기 전에 빠르게 모양을 잡는 방식으로 웨이브를 주는데요. 세팅법에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일단 이 방법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모자를 쓸 거라 보이는 부분만 집중해서 웨이브를 이리저리 잘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진시장으로 가서 찡을 쳐줄게요. 에이스 소품들을 보면 구멍이 되게 크게 난 찡들이 있어요. 찡 크기에 따라 또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찡값에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괜히 제가 중국에서 그냥 사는 걸 추천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랑과 지갑으로 벨트와 가방 아랫면 쪽에 있는 왕큰 찡들을 많이 아쉽지 않게 뚫어주었습니다. 이 작업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끝입니다. 완성된 옷과 칼. 왼쪽은 중국에서 온 팔찌, 오른쪽은 제가 만든 팔찌고요. 리폼한 벨트 버클과 벨트 2줄, 그리고 완성한 모자와 중국에서 산 모자까지. 모자는 확실히 커졌죠? 제작한 반바지와 벨트 플러스 가방, 대망의 백팩까지. 만든다고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위로도 열리고 지퍼로도 좀 손쉽게 열리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천방지축 얼렁뚱땅 제작기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 또 만나요.